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신비한 마법의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일반 숲과는 달리 들어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각자 마음속 가장 깊은 소망과 두려움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고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들은 숲의 마법을 더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 로미가 이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로미는 이 이야기에 마음을 사로잡힌 나머지 숲을 직접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의 모험심은 두려움을 이겨냈다. 길을 떠나기 전밤 그는 부모님에게 다짐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숲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보았지만 로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튿날 아침 로미는 작은 가방에 물과 빵, 지도를 넣고 숲으로 향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한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처음엔 평범해 보였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길은 점점 불분명해졌다. 갑자기 로미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을 걸었다. 소년아이, 숲은 그냥 숲이 아니란다. 내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로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노인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진정한 용기를 시험해 볼 시간이구나. 숲의 중간에 위치한 호수로 가보거라. 그곳에는 너의 용기를 시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게다. 로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다시 걸어갔다. 길을 잃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끈기를 잃지 않고 노인에게 들은 호수를 찾으려 애썼다. 마침내 로미는 숲의 한가운데에 무심하게 자리 잡은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다. 그곳은 마치 현실과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다. 호수 근처를 둘러보던 로미는 물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나침반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로미는 나침반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나침반은 마치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로미에게 호수의 물 아래를 가리켰다. 그는 잠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물속을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물속은 놀랄 만큼 맑았고 낮은 물풀 사이로 신비한 빛이 빛나고 있었다. 로미는 천천히 빛을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물 밑바닥에서 커다랗고 빛나는 돌을 발견했다. 그 돌은 눈부신 빛을 뿜어내면서도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로미는 자신이 본래 있던 호수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로미는 다시 숲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부모님께 숲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로미를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들이 진정으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아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마을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숲의 바람 소리에 마치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기분 좋은 꿈속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로미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그 숲을 찾았으며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미의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았고 마법의 숲도 그와 함께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 속에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법의 산이 있었다. 산은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이상한 동물과 마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하여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산 속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 그는 바로 클레망스라는 이름의 작은 초록색 개구리였다. 클레망스는 처음에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산속을 탐험하던 중 커다란 수정 구슬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구슬이 반짝이며 클레망스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이 산의 비밀을 풀어줄 선택받은 자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클레망스는 잠시 고민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그는 구슬의 안내에 따라 산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고 여러 난관을 헤쳐나갔다. 클레망스는 마법의 정글을 지나고 마법의 물줄기를 건너며 저주받은 언덕을 넘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두려움을 버리거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여정을 계속하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산의 중심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오랜 마법사 벨라몽드가 있었다. 벨라몽드는 클레망스를 보자 놀라며 말했다. 작은 개구리여, 내가 여기에 오다니. 그 용기에 감복했다. 내가 산의 비밀을 너에게 밝히겠다. 벨라몽드는 고대 마법의 책을 펼쳐 클레망스에게 산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산은 본래 평화로우며
자연과 마법이 균형을 이루던 곳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를 지키는 마법이 약해지고 오해가 쌓여 무서운 장소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클레망스는 벨라몽드의 설명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 산을 원래 모습대로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벨라몽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미 산에 닥친 오해를 풀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뗀 것이란다. 이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클레망스는 벨라몽드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사람들에게 산의 비밀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클레망스의 진정성 있는 설명과 벨라몽드의 도움으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산을 다시 자연으로 돌리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했다. 결국 마법의 산은 다시금 아름다운 장소로 되돌아갔다. 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방문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법의 신비를 즐기곤 했다. 그리고 산의 이야기와 작은 어떤 개구리가 이루어낸 용감하고도 아름다운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평화로웠고 주민들은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숲 어딘가에는 마법의 푸른 장화가 숨겨져 있으며 장화를 신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화를 찾으러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안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안느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그 전설을 들려주었고 안느는 점점 자라면서 그 장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안느는 그때 자신의 할머니가 병에 걸리자 전설 속의 장화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밝고 탐스럽던 숲길은 곧 어둡고 복잡해졌습니다. 안느는 길을 잃을 것 같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는 신기하게도 안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느야, 너는 어디로 가는 거니? 새가 물었습니다. 안느는 그 전설 속의 장화를 찾으러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새는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새와 함께 걷던 안느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물론 길을 막아서는 커다란 늪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의 길 안내 덕분에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느는 깊은 숲속의 작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장화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법의 푸른 장화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안느의 마음속엔 이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장화를 신자마자 안느는 숲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느는 마을로 돌아가 가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농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안느는 마을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안느는 장화를 보관하며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도 프랑스의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됩니다. 이는 용기와 친절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안느와 마법의 푸른 장화 이야기는 끝났지만 숲은 여전히 그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고 싶은 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인 안시 근처에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신비한 마법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인간은 그 열매를 절대 따지 못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그 숲 가장 깊은 곳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다 하니 그것은 바로 라파이어 듀 안시, 즉 안시의 불새였다. 라파이어 듀 안시는 매 천년마다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불새로 그 깃털은 황금처럼 빛나며 날개를 펼치면 별이 쏟아지듯 빛을 발했다. 그 불새의 깃털을 가진 자는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전해졌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새를 찾기 위해 숲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숲 근처 마을에 사는 한 소년 루이 또한 불새의 전설을 듣고 자라왔다. 그는 불새의 전설에 매료되었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숲으로의 모험을 결심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에게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숲에 들어선 로이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숲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그의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다. 나뭇잎 사이로 아늑한 빛이 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멜로디가 음악처럼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신의 결정에 굳게 서서 나아갔다. 이윽고 로이는 밝은 빛에 이르렀다. 그것은 바로 라파이어 듀 안시였다. 불새는 황금빛 날개를 펼치며 숲의 중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새는 로이를 보자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로구나. 나에게 다가온 그대에게 내 깃털을 하나 줄 것이니 그대의 소망을 이루거라. 희원찬란한 불꽃의 먼지 속에서 불새는 깃털 하나를 로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로이는 깃털을 손에 쥔 채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불새에게서 받은 깃털을 마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과의 행복을 나누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용기와 나눔의 정신은 전설로 남아 마을 곳곳에 전해졌다. 안시의 숲은 변함없이 신비에 쌓여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숲을 찾아 들어가겠지만 진정한 행복과 번영은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전하며 라파이어 듀 안시의 전설은 시대를 이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